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요. 특별히 코스닥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궁금하죠. 오늘 시황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장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4월이 시작됐습니다. 기대감이 많은데요. 다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오늘은 또 이제 바이오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좀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감들로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관련된 시기를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확률치가 50%대로 좀 빠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가 또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워낙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또 고용시장이 앞으로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고용시장 지표까지 만약에 좋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오죠. 네. 유가도 지금 중동 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쪽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중동에 대한 또 불안감이 조금 고조되고 네. 있고, 구리 가격, 코코아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올라요.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나 초콜릿이라도 많이 사놔야 되나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 코코아 선물 가격이 지금 구리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10,0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산업으로 따지자면 코코아가 구리보다는 산업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특히 유가가 WTI가 올라가고 또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이제 2분기 넘어가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의 흐름 속에 드라이빙 시즌에 가솔린이 또 올라가게 되면 아마 CPI나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또 자극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품 가격이 다소 조금은 밀리고 서비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서로 상쇄하면서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고, 또 말씀드렸던 기존에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살짝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EPS가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급락할 또 추이도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또 글로벌 대비 지금은 국내 증시가 PBR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아마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2,6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지지가 될 것 같다는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4월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들은 4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목표주가 타겟이 2,900포인트 정도까지도 지금 코스피 타겟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쪽도 그런데 하방도 좀 단단하고 상방이 지금 잠깐 쉬어가더라도 결국 지금 현재 오늘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쪽에 결국 계속 집중되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심으로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했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을 버티는 게 삼성전자가 이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올랐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상당히 큰 변동성, 바이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큰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고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잖아요. 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돼요? 네, 3월 한 달간 또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학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초록 관련된 이슈가 먼저 3월에 불거졌기 때문에 4월에 본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초록이 이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주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오를 이제부터는 조금 중장기로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역시나 지금 비만 시장 굉장히 핫합니다. 더군다나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미국 쪽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경구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만약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상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를 포함한 비만약의 돌풍을 일으켰고,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경구용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비만약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쪽은 지금 의료보험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도 좀 접근해 있다 볼 수 있겠는데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비만약의 돌풍은 상당히 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주로서는 역시 이제 한미약품 그룹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영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 발짝 이제 돌풍이 좀 한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비만약 관련된 쪽은 한미약품 그룹들이 역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적 단으로 봤을 때는 CDMO 관련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대 초반 정도에 움직이지만 역시 지금 올해 상저하고의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2,330억 정도대로 컨센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이제 우시앱텍 관련된 쪽에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상원 들어가고 입법화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중국에 관련된 CDMO가 제재가 강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결국은 삼성바이오 정도로 갈 수 있고 그 외에도 JW 중해제약 정도가 최근에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좀 눈에 띄게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추천을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중소형 제약사로 또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군요. 벌써 한 1, 2개월 전부터 미국의 암학회 관련된 기대감들, 소위 이제 기대 사고 뉴스에 팔아라 세론 뉴스 성향의 오늘 좀 변동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원래 사실 바이오 주제가 오늘 아닌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좋게 볼 핫섹터 분석해 봐야지. 오늘은 뭡니까? 네, 어제 중국 소비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그렇죠. 이제 중국에게 인바운드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3월 지표만 본다면 한국어 들어온 인바운드 중에 중국인들이 1위였고 뭐 2위가 미국, 쭉쭉 일본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주도 입도객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쪽도 카지노나 제주도 입도객의 흐름에 따라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의 소비 여력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중국 쪽에서 지금 어제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어느 정도 PMI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소비 여력이 올라온다. 그래서 약간의 중국 소비주와 겸해서 올라가는 섹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화장품주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비껴나가서 오히려 좀 미용기기 쪽을 좀 더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올이라는 회사가 이제 신고가를 또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용기기 분야는 일단은 동남아나 남미 시장에서 장비나 시술에 대한 교육이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남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쪽이고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태국 쪽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한국의 미용기기의 모델들은 다 여성분들인데 태국 쪽의 미용기기의 모델들은 다 남성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태국 쪽은 남성들이 더 시술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특정 국가에서의 특정 카테고리에서 경쟁하게 된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핵심은 뭐냐면 한국 시장 내에서 내수에 잘하는 회사들이 있죠. 클래시스라든지 내수를 굉장히 잘했던 회사가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확장성으로 본다면 미용기기들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큰 시장으로 확장성을 가지는 종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머징 마켓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24년 이후로 미국의 전임상이나 중국의 임상 진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으로도 잘하고 해외에서도 잘하는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탑픽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이미 PER 기준 밸류가 뭐 25배, 26배, 30배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22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비올은 지금 지난 22일이죠. 3월 22일 날 중국의 NMPA 관련된 허가를 획득하면서 비올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기술, 신제품에 굉장히 민감하고 피드백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소비자들의 어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글로벌 선두권에 위치한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아시아, 남미를 넘어서 미주, 유럽 노선까지 확실하게 확산 중인 한류의 영향이 역시 미용기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인들도 회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빠른 시술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형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미용기기 시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받고 바로 생활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내수 시장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단일 제품 하나 가지고 한 1,000억에서 1,500억까지는 빨리 퀀텀 점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 시장의 확장 속도가 되지 않는다는 종목은 결국은 추가적인 궤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달라진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 관련할 때 전통적인 파급이 효과가 크고 있는 미국 시장의 효과, 그리고 남미는 브라질,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태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시장, 이렇게,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열리는 쪽에 확장 속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보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740만 건에 달하는 미용 성형 시술이 이루어진 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이 전반적으로 한 3,380만 건인데 미국만 지금 74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높은 허가 관련된 네. 장벽이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허가 시점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 비올이 이번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비올은 5년간 180억이라서 매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네.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가를 열어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오히려 확장성이나 매출 볼륨이 큰 회사가 다른 두 회사가 어딨냐면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원텍이라는 회사가 네. 비올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중국 시장에 아마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심 주고서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방산이나 피부 미용기기는 수출주로 요즘 주목을 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이제 높은 쪽을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비올 강했고요. 또 보톡스 업체나 휴젤 이런 쪽도 최근에 좀 네. 강했는데요. 그럼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조금 더 스타디를 주목해볼 기업은 어딜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미용기기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사이노쇼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예요. 근데 이제 원래 굉장한 적자를 내다가 제이시스 메디칼과 포텐자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사이노쇼가 대규모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노쇼가 루트노닉에 비인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행 컴퍼니를 통해서 루트노닉에 비인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노쇼가 루트노닉에 비인수되다 보니까 사이노쇼 관련해서 아마 그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가 팽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14,500원을 가던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락 사태를 벌어진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은 사이노쇼 같은 경우에 24년 포텐자 관련된 MOQ, 그러니까 무조건 사줘야 되는 바인딩 계약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책임지고 사줘야 되는 계약 대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475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2023년 400개 대비 오히려 75대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팽당한 건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 25년까지 바인딩 계약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노쇼가 포텐자,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를 버린다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이노쇼는 포텐자, 제이시스 메디칼을 못 버린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급락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센티적인 문제로 급락을 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지금 비올 관련된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 쪽에 관련된 NMPA 관련된 이슈 허가가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두 개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아마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아이메이크라는 중국 현지 회사와 지금 협업을 맺고 계약을 했거든요. 1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메이크라는 회사가 중국의 미용 관련된 뷰티 업체의 1위 기업이고요. 상장사입니다.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과 제이시스 메디칼이 10년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아이메이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3,000개 이상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 비올이 5년간에 180억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아마 계약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실적에 대한 핵심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5% 30%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작년 연말에 지금 덴서티라는 고프리미엄 관련된 제품이 나오면서 23년 연말에 17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일본 시장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이 서서히 나가기 시작할 텐데 결국은 일본 시장이 1분기 나가면서 1분기에 아마 전체적인 시장에서 일본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1분기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2분기에도 북미 시장이 열리면서 다시 좀 2분기까지도 어쩌면 사상 최대 실적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수에서 잘하는 것은 1,000억에서 1,500억으로 한계치가 있고요. 여기서 나가려면은 북미 시장, 중국,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북미, 그다음에 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가능성 여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단의 85%가 제이슨메이커는 수출입니다. 내수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85%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비율이 지금 22배 정도의 PR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이슨메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 14.6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원택도 물론 싸죠. 원택도 지금 15.6배 정도 되니까 원택도 저평가되어 있고 비율이 22배까지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서 지금 한 26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저평가 영역이 충분히 맞고요. 그리고 수출 지표에서 굉장히 북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 울세라가 특허가 만료되면서 울세라 같은 어떤 특허 만료에 미국 시장이 북미 시장이 더 열린다는 점에서 제이슨메이커의 확장성은 확실히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역시 지켜봐야 될 저평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